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신종 범죄, 비누향을 조심합니다. 2019년 1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붙여진 벽보. 신종 범죄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범죄는 바로 비누였습니다. 비누?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스님으로 위장한 강도가 집집마다 다니며 지주님 비누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맡아보시고 구매해보세요. 어허. 그런데 이 냄새를 맡으면 1, 2분 내로 기절. 그 사이에 강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금품을 훔쳐간다는 신종 범죄. 아니 사빈 오빠 이거 봤어? 아유, 세상에 정말 집에 있기도 무서운 세상이야. 이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의문이 붙는 등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 관계자까지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건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괴소문이었던 겁니다. 그냥 헛소리야 헛소리. 근데 사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경에 인신매매 조직이 건어물에 마취약을 바르고 냄새를 맡게 해서 맞아. 장기를 적출해 나간다는 괴담. 뭐 사실 일단 실제 범죄가 아니니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허위라는 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알려지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불신이 조장되는 법이죠. 그렇죠. 이게 선의로 약간 방판하시는 좀 어려운 분들에게 네, 그럼요. 더욱더 말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사회적 불신을 부르는 거짓 뉴스와 그로 인한 혼란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죠? 네. 아, 이거. 기억나죠? 네.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외교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네. 2018년 2월 25일 터키에 방송된 한 뉴스. 쿠웨이트에 사는 한 백만장자 부부가 필리핀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무참히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체를 냉장고에 은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공개한 끔찍한 살인 사건 용의자의 사진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근데 이게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터키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의도가 없이 했나 싶을 정도로 모자이크도 안 치고 말이에요, 저게. 이 초대형 오보는 놀랍게도 터키의 전형 메인 뉴스 프로그램 아나 하베르에서 보도한 건데요. 무려 1분 40초간 이어진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띄워놓고 가사 도우미를 살해한 용의자이며 쿠웨이트에 사는 백만장자로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2018년 평창 세계 겨울 스포츠 대회 때 방한한 미국의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내면서요. 인터폴 수배로 붙잡힌 킬러 커플이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있었답니까? 이게 엄청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방송 직후 터키 방송사에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터키 방송사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요. 큰 실수를 저질러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과 방송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역효과가 나니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며 딸랑 사과 서한 한 통만 보냈을 뿐 정정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미안한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내자. 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뭐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실수했다 쳐도 그 뒤에 그렇죠.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태도가 정식으로 어이없네.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 외교부는 계속해서 터키 방송국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수차례 항의했고요. 거짓 뉴스가 보도된 지 무려 15일이나 지난 뒤 Güney Kore'ye ve ülkenin Cumhurbaşkanı Moon Jae-in'e bir özür borcumuz var. Bir haberimizde yanlışlıkla Sayın Cumhurbaşkanı'nın fotoğrafı kullanıldı. Hem kardeş ülke Güney Kore'nin Cumhurbaşkanı'ndan hem de Güney Kore halkından özür dileriz. 참 언론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인이 저렇게 살인범을 오인받아요. 여행 나가면 막 얼마나 무슨 그렇죠. 취급을 받겠어요. 그리고 네. 뭐 저 뉴스만 봤던 사람은 그냥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되겠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7위 공개하겠습니다. (2004년) 중화권을 충격에 빠뜨린 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 팬들과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비통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중국의 대표 액션 스타 이연걸. 저때 당시에 막 화제였죠. 너무 뜨거웠죠. 예. 역시 우리 또 모르는 게 없는 오 기자입니다. 예. 네. 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즉 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리는 있으면. 문제인데.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주 단골로 사망설에 시달린 스타가 있습니다. 2001년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로 사망, 2007년 병원에서 자살, 그리고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렇게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불사조 스타는 바로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 할 얘기는 들은 것 같아. 맞네. 그녀는 수차례 사망설에 시달리며 매번 때 아닌 생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낚인 사망 오보가 뭐였냐면요. 뭐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불의의 사고로 사망. R.I.P. 브리트니. 2016년 12월 세계적인 음반 회사 S뮤직의 짹짹이에 올라온 사망 소식. 개인이 아니고요. S뮤직에서 올라온 겁니다. 공식 계정. 이 슬픈 소식이 알려지자 포크송의 대부인 밥 딜런도 헐. 자신의 짹짹이에 Rest in Peace,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며 가요계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밥 딜런도 이제 빠르게 애도하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팬들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의문문인가요? 평소문인가요? 열린 결말이죠. 예. 그녀의 매니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브리트니 본인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또다시 생존 인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하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며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S뮤직. S뮤직 측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커 그룹 아워마인에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보안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S뮤직 계정을 해킹한 뒤에 애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고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애도를 표한 밥 딜런의 트위터도 역시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밥 딜런이 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 목숨을 갖고 얼마나 저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받았으니 언론 매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진짜 저기 S뮤직도 그랬지. 밥 딜런까지 썼지. 이건 그냥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그래도 전화했어야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멕시코, 괴 소문이 불러온 참금. 이번 특종은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8월 멕시코 푸에블라주의 작은 마을 아카틀란. 한 경찰서 앞에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폭동에 가까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경찰이 뭐 잘못했나요? 누가 뭐 잘못 잡혀갔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들이 찾던 사람은 얼마 전 경찰서로 연행된 21살 청년 리카르도와 그의 삼촌 43살 알베르토. 사람들이 이 둘을 찾은 이유, 바로 아동 유괴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들 화가 났군요. 네, 멕시코에 또 납치 사건이 많았잖아요. 많죠. 네. 당시 멕시코에서 연달아 3명의 어린아이들이 유괴, 그 뒤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발견돼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메신저 앱과 SNS에 용의자에 대한 글이 퍼졌는데요. 최근 경찰서에 잡혀온 남성들이 아동 유괴와 장기 매매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주민들은 경찰서에 침입해 두 남성을 끌고 나왔고요. 이 둘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심지어 그들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 아니 일단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없었다고 지금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요, 경찰도 이 폭동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와 알베르토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그들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뭐야? 조카 리카르도는 삼촌 알베르토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카틀란 마을에 방문했다가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다툼으로 연행된 거였습니다. 아, 조사 결과 이 모든 건 마을 주민인 마르티네스라는 남성을 주축으로 퍼진 거짓 뉴스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SNS에 거짓 정보를 올리고요. 지금 납치범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라며 사람들을 선동, 심지어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생중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게 저 중세시대 마녀사냥하고 뭐가 달라요, 저게? 저게 무슨 똑같죠? 아니 아, 참.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런 일을 벌인 거죠? 이에 경찰들은 두 사람은 아동 유괴범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거짓 뉴스에 현혹돼 폭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한편 생계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리카르도의 엄마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아들과 시동생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발 그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은 유괴범이 아니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댓글을 달았지만 이 비극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얘기다. 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현재 푸에블라주 당국은요, 살해 범행을 선동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또 멕시코 정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가짜 소셜 미디어 메시지 확산에 대해 경고하는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4위 공개합니다. 멕시코 청년들에게 떨어진 날벼락. 두 기자님들 혹시 패러사이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패러사이트죠? 뭐죠? 그죠? 최근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일컬어 패러사이트족이라고 부릅니다. 뭐 캥거루족의 일종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무리스티안 집 구했어? 아니 아직. 이러다가 진짜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멕시코의 패러사이트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30살이 넘어서 부모에 얹혀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기사가 멕시코의 수많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된다고 개인의 생각되죠? 네. 최근 멕시코에서는 청년 실업이 한창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며 30살을 넘긴 자녀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공표.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각 주마다 시설을 마련, 4개월간 숙식을 제공하되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멕시코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국가가 뭔데 부모랑 같이 사는 걸 금지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했어? 라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 해결해줘야죠 국가에서. 그렇죠. 뭐 뭘 안 하고 체포를 싶어서 안 합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황당한 기사는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였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제보로 기사를 쓰는 이 뉴스 사이트에 이 가짜 뉴스가 딱 올라왔고요. 또 이 뉴스를 보고
복사 붙이기, 복붙만 한 일부 중남미 언론에선 세계 최초로 30살 이상 미취업자가 살 수 없는 나라가 탄생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거죠. 해외 토픽이 됐네. 그렇죠. 즉 다른 매체들은 팩트 체크를 스킵하고 가짜 뉴스를 신문사 이름만 바꿔서 퍼가기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심각해서 정말 진지하게 보도가 됐으면 청년들도 또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렇죠. 막 반정부 시위하고 이렇게 더 폭력 시위로 번질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를 믿어버리면. 네, 심각했네요 진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9월)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뒤덮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그중에서도 큰 피해를 입은 팔루시 전체는 온통 흙더미에 묻혀 사망자가 무려 1,400여 명이나 됐고요. 아이고. 그곳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곧 규모 8.1의 강진이 추가 발생할 거라는 비보가 퍼지자 아비규환 그 자체가 됐고요. 아이고. 설상가상, 소푸탄 화산까지 분화, 거대한 화산재가 거리를 덮치고 용암이 흐르는 영상까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것도 가짜는 아니겠지? 이 긴급 뉴스들은 알고 보니 거짓 쓰나미였습니다. 저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늑대가 온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왜 자, 그래? 그런데 다행히도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체포했는데요. 술라웨시 섬 서부에 거주하는 일당들로 거짓 뉴스를 유포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버리고 가면 이 귀중품을 훔치려고 그랬습니다. 라는 인면수심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 훔치려고? 아휴, 정말. 인류애가 사라진다 진짜. 그것도 문제지만은 참 저걸 그냥 받아 쓰는 언론들도 진짜 문제네요.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는 가짜뉴스. 그 싹은 반드시 잘라야 할 겁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핵전쟁을 일으킬 뻔한 뉴스. 어머. 그냥 대피가 아니라 예. 핵전쟁입니다. 지난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죠. 한편 전 세계는 핵 보유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자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떨었는데요. 그렇죠. 양쪽 나라 다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파키스탄에서 더 심각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데요. 자, 지난 2016년 12월 당시 파키스탄의 국방장관이었던 카와자 모하마드 아시프가 자신의 짹짹이 계정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파키스탄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은 파키스탄 역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살벌하다요. 아니 근데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본인의 짹짹이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이건 무슨 소리예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건 모두 가짜 뉴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아얄론은 파키스탄이 시리아의 지상 병력을 파견할 경우 파키스탄을 핵 공격으로 파괴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고 열받으신 거네. 네. 예. 자, 이후에 국민들은 아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짜 뉴스도 구별 못하고 말이야 라고 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졌고요. 자, 그도 그럴 게 기사 속 모세 아얄론,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으로 언급된 사람은 이미 사퇴를 한 전 장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장관 경질감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거. 그렇죠. 경질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확인 결과 A 뉴스 사이트는 트래픽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는 가짜 뉴스 사이트로 확인이 됐었던 거죠. 에휴, 자, 가짜 뉴스에 낚여 한순간에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아, 나 해킹 당했다고 할까? 막 이런 고민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해킹. 저 미안한데 해킹 당한 거예요.